네, 엑셀에 왔는데요. 먼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반에서 친구들한테 얻은 점수를 이렇게 쭉 쓰게 되면요. 대충 30개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오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고요. 표본 집단 크기는 30개니까 3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신뢰도 그리고 그 길이를 조정을 한 뒤에 여기 보시면 모평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30개만 가지고 구한 그 평균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50.85점부터 66.41점 사이에는 진짜 몇백 명을 가지고 한 평균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예상 모평균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예상 모평균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100점이 도대체 전교에 몇 명인지를 파악해 오는 거예요. 그 100점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 와서 내 점수에다가 100점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방정식의 해를 찾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이따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해찾기 기능을 활용해서 목표 설정에 여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100점이 몇 명이었는지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 지정값 100점을 예를 들어 5명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변수 셀에다는요. 예상 모평균을 입력하신 뒤 해찾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5등, 즉 100점이 5등이라는 말은 즉 100점이 공용으로 5명 있다는 뜻이고 그때 모평균은 57점이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추출이 되게 돼요. 그 57점이 실제로 모평균의 간격 50점부터 66점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점수를 쓰시면 되는데요. 만약 여기 표본 2에 있는 점수처럼 95점을 맞았다면 8.366등, 그러니까 대충 8, 9등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등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율에다가 여러분 전교생 수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교생 숫자가 400명이라면 16등이 되겠고요. 그 4% 비율만큼이죠. 만약에 내 점수가 80점이다. 그러면 14%, 그리고 등수로는 59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커트라인까지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전교생을 제가 201명이라고 잡고 커트라인을 구해 볼게요. 먼저 1등급 커트라인은 4% 점수죠. 역시나 해찾기를 활용해서 목표 설정에다가는 이거를 입력해요. 그 다음에 지정값에다가 4를 입력합니다. 4%니까 4를 입력하고요. 변수 셀은 요 칸을 클릭하시고 해찾기를 눌러주신 뒤 확인을 누르면 95점이 되면 4%, 즉 1등급이라는 것이고요. 2등급 커트라인은 11%니까요. 여기 11을 쓰시고 목표 설정에서 이 칸을 클릭하시고 변수 셀에서 이 칸을 클릭하신 뒤 해찾기를 눌러주시면 10.99914, 즉 대략 이 컴퓨터가 정확한 11%는 찾지 못했지만 그에 거의 근접한 10.999%에서 84점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찾기의 기능은요, 컴퓨터가 직접 여러분이 설정한 그 11%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숫자들을 여기다가 이 변수라고 하는 곳에 계속해서 점수를 넣어봐요. 그 중에서 맞는 것 하나를 골라내는 거라 진짜 방정식에 계속해서 숫자를 입력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은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23%죠. 그래서 23% 쓰시고 그리고 클릭을 해주신 뒤 해찾기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73점에서 끊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직접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것부터 같이 해볼 건데요. 평균을 구할 때는 제가 여기다가 크게 써드릴게요. average라고 하는 요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즉, 요 평균 자리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등호 붙이고 average를 입력해서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B2부터 B31은 여기 B2부터 B31까지 그 평균, average 평균을 의미합니다. 표준 편차는 여기 역시 크게 적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stdev.p 요 함수를 활용합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를 저는 해서요. 표준 편차 자리에 등호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즉 여기
B2부터 B31까지 범위의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표본 평균, 표준 편차는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이 표본 평균 B32가 좌표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 B32를 입력해 주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여기 B33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 B33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표본 집단 크기는 여러분이 30개다. 표본이 30이니까 3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신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여러분이 구한 이 표본 평균은 진짜 평균과는 좀 다릅니다. 즉, 소수의 학생들을 활용해서 전체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예측하는 방식은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과정을 활용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모평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전교생이 200명이라면 그 200명 전체의 평균을 직접 냈을 때 그 값을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은 이렇게 소수 30명 정도만 추출해서 여러분이 평균을 구하면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표본 평균에서 일정한 구간만큼의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표본 평균으로부터 일정한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즉,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조금 다른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저희가 신뢰도 계수라는 것을 활용해서 여기 보이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식을 표현하는데요. 글자색이 곧 여기 칸 색깔입니다. 초록 색깔 신뢰도 계수가 여기 1.96이죠. 신뢰도가 95%일 때 1.96이 계수가 되고요. 표준 편차 검정 색깔, 여기 검정 색깔, 표본 크기 파란 색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표본 평균 빨간색은 빨간색 해서 이 식을 그대로 제가 신뢰 구간의 길이에다가 적은 거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말은 이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요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면 2 곱하기 요 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2로 나누면 여기 보시면 하나의 항만 나오게 되겠죠. 그 항의 값이 이게 되고요. 계산을 그대로 한 겁니다. 여기 E5가 신뢰 계수, 그 다음에 E3가 표준 편차고요. 여기 SQRT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양의 제곱근을 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SQRT를 쓰고 그 안에 값은 E1, 표본 집단의 크기가 되겠죠. 표본 크기랑 표본 집단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똑같은 파란색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표본 평균 58.6333에서 최소값이라는 것은 신뢰 구간의 길이의 절반을 빼주시면 돼서 여기 22 빼기 26을 했죠. 최대값은 더해주시면 됩니다. 26 더하기 22가 되죠. 이 사이에 있는 값 중에 분명히 모평균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예상 모평균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100점의 숫자를 활용해서 해찾기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은 엑셀을 처음 까셨을 때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릴 텐데요. 방금 여기 클릭했던 파일, 요거를 클릭해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추가 기능으로 가셔서요. 여기 밑에 보이는 이동을 클릭하세요. 그랬을 때 여기 해찾기 추가 기능이라고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잠시 기다렸다가 데이터 여기에 가보셨을 때 해찾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와 똑같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모평균이 나왔고요.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분포라는 수학적인 어떤 성질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컴퓨터가 함수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한번 같이 함수를 가볼게요. 이 함수는 사실 요 fx를 그대로 클릭하시면 함수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norm dist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보시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활용을 해보면요. 여기 xmin 스탠다드 cumulative라고 되어 있는데요. x는 바로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요. min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평균 여기 56.78 요 칸을 그대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스탠다드 dev라는 건 표준 편차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여기 보시면 표본 표준 편차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추루라고 입력을 하시면 누적된 함수 넓이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의 퍼센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수식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0.9라고 하는 것은 하위 0.96, 즉 퍼센트로 얘기하면 하위 96%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위 퍼센트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빼시면 되겠죠. 일단 먼저 이거를 퍼센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요. 100을 곱해서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100%에서 이 96%를 빼주신 결과값 3.9444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위 비율을 추론할 수 있고요. 이 비율과 그다음 여러분 전교생 인원을 곱해주시면 등수가 나옵니다. 커트라인 점수는 간단합니다. 2등급에서 해보면요. 똑같이 2등급 커트라인 점수, 이 점수가 과연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여기서 똑같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 상위 비율을 계산하셨죠? 요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X라고 하는 내 점수 칸을 2등급 커트라인 점수로 바꾸시면 돼요. 천천히 한 번만 함수를 볼게요. 여기 normdist라고 하는 아까 함수가 있었죠? 거기에 26이라고 하는 곳에 85점, 즉 여러분의 점수. 그 다음 29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모평균이 있고요. 표준 편차 E3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트루를 입력해야겠죠? 그 다음에 1에서 요 i를 빼게 되면요. 상위 몇 퍼센트인지 그 확률이 나오고 거기다 100을 곱해야 100분율 퍼센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퍼센트가 나오고요. 핵찾기를 통해서 2등급 비율 11%를 지정하겠어요. 변수셀은 요거. 해를 찾으니까 11%가 83.46점 정도에서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에다가는 이렇게 여러분이 적은 함수식 그리고 지정값에다가 목표 23%, 변수셀은 여기 보이는 진짜 변수를 클릭해서 해를 찾아주시면 72.85점이 3등급 정도 되는 점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 등급 것을 확률적인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등수가 나오지 않고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자신의 점수만 나옵니다. 그랬을 때도 역시나 똑같이 상위 비율 그리고 여기다가 전교생 숫자를 곱해서 등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성적표에 적혀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고 저희가 추정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등수도 역시나 거의 1, 2등 정도의 오차가 있지 그 많이 틀리지 않은 등수입니다. 방금 추정한 그 등수는 말 그대로 예상이지만 여기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온 성적표에 나온 등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등수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점수가 95점인데 평균이 성적표에서 평균이 58.6점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22.5점이라고 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 그대로 입력했을 때 상위 비율이 나오는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역시 normdist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셔서 B1에다는 여러분의 점수, 그다음 B2에다가는 평균, B3는 표준 편차를 그대로 입력하신 뒤 true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하위 몇 퍼센트냐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을 곱하셔서 100에서 이 94%를 빼주시면 상위 몇 퍼센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